왜 한 골 더 못 넣었어? 골 터트리고도 욕을 바가지로 먹는 손흥민. 토트넘 감독까지 저격 발언. 손흥민, 32. 토트넘을 향한 비난이 도를 넘었다. 골을 넣어도 욕을 먹는 상황이다. 토트넘은 29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UEL 리그 페이즈 5차전에서 AS 로마와 2에서 2로 비겼다. 토트넘 3승 1무 1패. 승점 10점은 9위가 되면서 16강 토너먼트 진출에서 멀어졌다. 손흥민은 잘했다. 경기 시작 2분 만에 사르가 박스 안에서 훈멜스에게 걸려 넘어지며 페널티킥 PK를 얻어냈다. 주심은 처음엔 반칙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비디오 판독을 거쳐 PK를 선언했다. 손흥민이 선제 페널티킥을 터뜨려 토트넘이 1에서 0 리드를 잡았다. 손흥민은 시즌 4호 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이 유럽대항전에서 득점한 건 2022년 10월 프랑크푸르트전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로마도 반격했다. 전반 20분 디발라가 왼쪽 측면에서 골문 앞으로 날카로운 프리킥을 올렸다. 공은 은디카의 어깨에 맞은 뒤 크로스바를 때리고 골문 안으로 빨려들어 1에서 1 동점이 됐다. 토트넘도 반격했다. 전반 33분 역습 기회에서 쿨루셉스키가 좌측면을 돌파한 뒤 정확한 땅볼 크로스를 올렸다. 존슨이 달려들며 정확한 왼발 슈팅으로 마무리했다. 토트넘이 2에서 1로 재차 앞섰다. 논란의 장면은 전반 35분 발생했다. 쿨루셉스키가 박스 안에서 날린 슈팅이 골포스트를 맞고 튕겨나왔다. 이를 손흥민이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공은 골대 위로 넘었다. 결국 추가 시간 마츠 훈멜스에게 동점골을 허용한 토트넘이 2에서 2로 비겼다. 토트넘이 이기지 못하고 비긴 화살이 모두 손흥민에게 향하고 있다. 주장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온 것은 비난뿐이다. 손흥민은 78분을 소화하며 1득점, 슈팅 2회, 기회 창출 2회, 드리블 성공 2회, 2분의 2, 지상 볼 경합 성공 3회, 4분의 3, 피파울 1회 등을 기록했다. 축구 통계 매체 풋mov은 토트넘에서 가장 높은 평점 8.2점을 부여했다. 객관적인 기준에서 손흥민은 잘했다. 하지만 토트넘이 비긴 책임을 모두 손흥민에게 전가하는 분위기다. 납득할 수 없지만 영국의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는 손흥민에 대해 PK 지점에서 실수 없이 득점하며 시작했다. 전반전 상대 골키퍼에게 영리한 선방을 강요했다. 하지만 쿨루셉스키의 슈팅이 골대에 맞고 나왔을 때 득점했어야 한다. 라며 손흥민에게 가혹한 평점 7점을 줬다. 경기 후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손흥민을 감싸주지 않았다. 그는 빨리 추가 득점을 하고 경기를 끝내버렸어야 하는데 실망스럽다. 조금 더 여유를 가졌어야 했다. 몇 차례 기회가 있었다. 우리는 로마의 숨통을 끊지 못했다. 라며 손흥민을 저격하는 발언을 했다. 가뜩이나 토트넘에서 손흥민에 대한 재계약이 미적지근해 이적설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토트넘이 레전드 손흥민과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말이 끊이지 않는다.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은 2025년 6월 끝난다. 토트넘이 손흥민과 2년 이상 연장 계약을 하지 않고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만약 토트넘이 손흥민과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한다면 내년 1월 이적 시장에서 큰 이적료를 받고 파는 것이 낫다. 손흥민을 2026년까지 쓴다면 이후 토트넘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를 놔줘야 한다. 여론전에서도 계속 손흥민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다. 토트넘 전 감독 데이빗 플리트는 당장 손흥민을 팔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몇 달이 남은 시즌 후에 토트넘이 손흥민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는 것이 흥미롭다. 토트넘이 손흥민과 1년 연장 계약을 한다는 말이 있다. 최선은 당장 그를 파는 것이다. 지금이 손흥민을 팔 수 있는 적기라고 주장했다. 손흥민의 상황은 동갑내기 모하메드 살라와 비슷하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3회에 빛나는 레전드 살라 역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연봉에 따른 효율이 떨어졌다는 평가다. 리버풀은 아무리 살라가 골을 잘 넣어도 너무 비싼 연봉을 주면서 장기 재계약을 할 가치가 없다고 느끼고 있다. 데일리 메일은
살라는 이번 시즌이 끝나면 계약이 종료된다. 리버풀이 올해 안으로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으면 이별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살라는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며 리버풀과 갈등을 숨기지 않고 있다. 반면 손흥민은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남 탓과 환경 탓을 하지 않고 묵묵히 경기에만 집중하고 있다. 손흥민은 나도 살라의 빅팬이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선수다. 리그에 좋은 선수가 정말 많지만 살라는 독보적이다. 지난 수년간 아주 꾸준하다고 칭찬했다. 살라는 2021에서 22시즌 손흥민과 함께 23골을 터뜨리며 나란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다. 30대 중반에 접어드는 두 레전드가 동병상련을 겪고 있다. 과연 두 선수는 계속 소속팀 레전드로 남을까? 2. 위약금 300억, 꿀꺽 오른쪽 화살표 한 달 잘 쉬었다. 이제 복귀할까? 클롭과 함께 일할 후보 오른쪽 화살표. 빅클럽 부임 오래 걸리지 않을 것. 에릭 텐 하흐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난 후 이른 시점에 감독직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컷오프사이드는 28일 한국 시각 텐 하흐가 RB 라이프치히의 차기 감독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팀토크는 텐 하흐는 맨유를 떠난 후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지만 그가 빅클럽 감독으로 돌아오는 것에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식에 따르면 텐 하흐는 현재 마르코 로제 감독 밑에서 부진한 라이프치히에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텐 하흐는 지난 2022년 당시 올레 군나르 솔샤르 감독의 후임으로 메뉴 지휘봉을 잡았다. 아약스에서 젊은 선수들을 이끌고 유럽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오르는 등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텐 하흐이기에 메뉴 팬들의 기대감도 높았다. 첫 시즌은 아쉬움과 기대감이 공존했다. 2022에서 2023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4위, 카라바오컵 우승이라는 성적으로 팀의 유럽 챔피언스리그 진출과 우승 트로피까지 안겼다. 두 번째 시즌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 막대한 투자를 받으며 선수단을 보강한 텐 하흐지만 그가 원하는 경기력과 전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그라운드에서 보여주지 못했다. 결국 메뉴는 2023에서 2023 시즌을 8위로 마감했고 텐 하흐는 맨유를 떠날 것이 유력했다. 다만 FA컵 우승으로 경질 위기를 또 한 차례 넘겼다. 세 번째 시즌을 버티지 못했다. 맨유는 극심한 리그 부진과 함께 9경기를 치른 시점에서 14위에 머물렀다. 3승 2무 4패로 승리보다 패배가 많았고 경기력은 더 심각했다. 맨유 수뇌부는 10월 A매치 기간에도 텐 하흐 거취를 논의했으나 유임을 결정했는데 웨스트햄전 1대2 패배 이후 결국 텐 하흐를 경질하기로 결정했다. 텐 하흐는 맨유 역사상 가장 많은 경질 위약금을 받았다. 1750만 파운드, 약 310억 원 규모로 텐 하흐가 위약금을 받고 떠난 빈자리는 현재 후뱅 아모림 감독이 새롭게 부임해 팀을 이끌고 있다. 라이프치히는 현재 로제 감독 체제에서 분데스리가 3위에 올라가 있다. 전체 성적만으로 본다면 나쁘지 않지만 문제는 최근 흐름이다. 라이프치히는 최근 8경기 2승 1무 5패로 심각한 부진에 빠졌고 최근 5경기로 본다면 1무 4패로 승리가 없다. 로제 감독의 부진이 계속된다면 텐 하흐 부임을 고려할 수 있다. 더욱이 다가오는 1월 1일부터는 위르겐 클롭이 라이프치히를 포함한 레드불 글로벌 사커의 축구 담당 총괄 책임자로 부임한다. EPL에서 텐 하흐를 본 경험이 있는 클롭이 텐 하흐 부임을 추천할 가능성도 있다. 맨유에서 경질을 당했음에도 텐 하흐에 대한 인기는 여전하다. 그의 차기 행선지와 부임 시기에 대해서도 큰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3. 우엘, 리뷰, 회의론 결승골, 맨유. 보드의 3에서 2승 오른쪽 화살표 아모림 체제 첫 승.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후뱅 아모림 감독 체제에서 첫 승을 기록했다. 맨유는 29일 오전 5시 영국 맨체스터에 위치한 올드 트래포드에서 열린 2024에서 25시즌 유럽축구연맹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5차전에서 보드에 3에서 2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맨유는 공식전 6경기 무패와 함께 아모림 감독 체제에서 첫 승을 올렸다. 홈팀 맨유는 3-4-2의 1전형을 꺼냈다. 회의론, 가르나초,
마운트, 말라시아, 브루노, 우가르테, 안토니, 마르티네스, 더 리흐트, 마즈라위, 오나나가 출격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보대는 4-3-3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하우게, 헬메르센, 싱커나헬, 페트, 베르그, 에브옌, 비오르칸, 군데르센, 비오르투프트, 웬방고모, 하이킹이 선발 출전했다. 경기 시작과 함께 메뉴가 앞서갔다. 전반 1분, 하이킹 골키퍼에게 흐른 공을 회이룬이 강력하게 압박해 뺏었고 쇄도하던 가르나초가 이를 가볍게 밀어넣으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리드는 오래가지 않았다. 전반 19분, 박스 안에서 공을 잡은 페트가 뒤쪽에 에브옌에게 패스했고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곧바로 역전까지 이어졌다. 전반 23분, 역습 상황에서 공을 잡은 싱커나헬이 환상적인 드리블 돌파 후 오른발 슈팅으로 역전에 성공했다. 메뉴도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 전반 45분, 우측면에서 마즈라위가 올린 크로스를 회이룬이 잡았고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추가 시간은 1분이 주어졌다. 이후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 전반은 2-2 스코어로 마무리됐다. 후반 시작과 함께 메뉴가 교체를 꺼냈다. 말라시아가 나오고 달롯이 투입됐다. 후반전 포문 역시 메뉴가 열었다. 후반 3분, 박스 안에서 공을 잡은 마운트가 오른발 슈팅을 날렸으나 골대 상단을 강타했다. 메뉴가 다시 리드를 잡았다. 후반 5분, 우측면에서 우가르테가 올린 크로스를 회이룬이 마무리하며 3-2 스코어를 완성했다. 메뉴가 대거 교체 카드를 꺼냈다. 후반 13분, 마운트, 안토니, 마르티네스가 나오고 레쉬포드, 디알로, 쇼가 들어갔다. 또한 보대 역시 왼방공어, 헬메르센이 나오고 쉐볼드와 회그가 그라운드를 밟았다. 보대가 추가적인 교체 카드를 사용했다. 후반 28분, 페트와 싱커나헬이 빠지고 살트네스와 메타가 들어갔다. 메뉴가 땅을 쳤다. 후반 31분, 박스 안에서 공을 잡은 가르나초가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을 날렸으나 위로 떴다. 이후 보대는 에브옌을 대신해 아우클랜드를 넣었다. 후반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졌다. 이후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 경기는 3-2 메뉴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